삼성과 지분 매각, 상속세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. 자, 이 기사는 이제 로이터에서 주목한 기사인데요. 삼성 일가가 이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합니다. 세금 납부와 또 대출 상환의 목적으로 인해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고 내년 4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. 자, 이번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에 근접을 하면서 이번 매각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을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HBM 기대감으로 올해 84% 급등한 정말 대량주입니다. 이번 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인 홍나희 여사와 또 이서연, 이부진 세 모녀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기사죠. 어떤 이유로 가져오셨을까요? 일단 이제 해당 기사는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그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인데 그 최대주주에서 뭔가 주식 변동 사항이 생기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홍나희 여사를 비롯한 세 모녀가 1조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. 매각하기로 했는데 당장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. 내년 4월까지 이제 신한은행에다가 매각을 갖다가 좀 주선해 달라라고 하면서 해당 공시를 밝혔습니다.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고,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고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이니까 로이터가 해당 사안을 이제 보도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렸으면 합니다. 네, 지금 상속세를 마련하고자 주식을 매각한 상황인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치솟으니 이렇게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? 예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49,9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. 종가 네. 기준으로. 그때는 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담보로 했던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마진콜에 이제 걸렸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당연히 마진콜은 이제 해당하지 않았고,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그때 49,900원 떨어질 때는 많은 국민들이 또 해외에서 주목을 했는데, 그 이후로 이제 올해 특별히 HBM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반도체 볼륨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, 우리가 보통 레거시 반도체를 얘기하는 기존의 반도체가 그 가격이 되게 급등을 했습니다. 중국의 어떤 경제도 다시 좀 살아나고, 그 또 이제 그 HBM으로 이제 그 생산 공정을 바꾸다 보니까 HBM 웨이퍼 한 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의 반도체 웨이퍼 몇 장을 갖다 안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줄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언제 5만 원이 안착하냐, 언제 6만 원 되냐 그러더니 사실은 뭐 9만 전자를 갖다 치솟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새 모녀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받은 사망해서 받은 상속이 있고 상속했다는 상속세가 있으니까 상속세를 갖다가 이제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 4월까지 해당 지분을 갖다 전체는 아니고요. 해당 지분에서 일부를 갖다 매각하는데 세 분이 모두 다 매각하는 것을 다 따져보면은 종가 기준, 금요일 종가 기준 했을 때 이제 1조 7천억이 된다.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네, 전체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상속세가 엄청나다고요. 예. 그 이렇게 최대 주주랑 관련된 상속세를 갖다 받으면 상장사 경우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상속세율이 50%. 네. 여기다 경영권이랑 관계된다면 한 10%까지 더 이제 그 할증이 됩니다. 그런 맥락에서 상속세가 좀 많다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떤 점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냐면 상속세라는 건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는 근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계층은 존재하되 계급은 없어야 됩니다. 계층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바죠.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엄청난 건물주다. 할아버지 자산이 뭐 1조다, 10조다. 그러면 그 자녀, 아들과 손자도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.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층, 계급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엄청난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 때 이뤄서는 그 자산이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그 상속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50%를 갖다 국가랑 공동체가 이제 빼가는 것입니다. 우리가 다 같이 세금으로 이제 그 환수를 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부로 이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바꿔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제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자산이 없어요. 그러면 아들도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아들도 자산이 없으니까 그 손자도 자산이 없어서는 안 된다. 그런 이런 계층 간의 어떤 모빌리티인데 계층 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, 계층 간의 이동을 모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. 이 모빌리티가 있어야지 계층이 계급이 안 되고 그것이 공산주의나 왕정이나 봉건 사회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다라는 맥락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상속세를 50%나 이제 부과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, 그래서 한편을 이해했을 때
12조 원의 어떠한 상속세가 됐을 때 유족들은 6조 원을 받게 되니까 6조 원을 국가가 세금을 환수한 게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여전히 유족들은 6조 원의 자기 자산 생겼다. 이런 관점도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민주주의 체제를 감안했을 때는 뭐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. 상속세를 위해서 만약에 이 주가 가치를 담보로 잡았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도 같이 하락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터가 좀 지적을 한 바가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49,000 작년 11월 15일로 기억하면 작년 11월 15일 날 삼성전자 주가 49,900원 가니까 저는 그때 당시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4만 원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 예상을 갖다가 이제 뒤엎은 공시가 나왔는데 그 11월 15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수하겠다 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월요일 날 사실은 이제 다시 반등했습니다. 특이한 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실망스러운 어떤 계속 그 결과를 내놨고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면서 납품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다 계속 무차별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를 했는데 11월 15일 날 장중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어요. 그래서 이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어떤 그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하면서 그 월요일 날 삼성 주가 반등을 했는데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취했는지 아직 기억하시겠습니까? 그날 외국인 다시 또 팔았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이 그 자사주 소식을 갖다가 어떻게 쓰나마 입수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세모녀의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마진콜 때문에 추가로 이제 자산을 갖다 내놓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통상 이제 해석하기로는 마진콜의 어떤 기준점이 57,000원이었다. 그러니까 57,000원 더 떨어지면은 그 세모녀를 삼성전자 지분을 담보로 받았던 금융기관이 세모녀에게 죄송하지만 약속대로 그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으니까 추가로 담보를 주시거나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. 에 직면했습니다. 라고 이제 얘기에 대한 그 언급하던 그 순간에 삼성전자가 강제적으로 주가를 올리는, 그러니까 10조 원의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발표하면서 주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로이터가 뭐라고 그 해석을 했느냐? 분명하게 새 모녀의 주식가치,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뭐 가족들과는 달리 어디에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또 심지어 담보대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예.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?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전자 지분을 받았는데 지분을 받아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는데 홍나희, 이부진, 이서연 세 분은 모두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에도 매도를 했지만 그전에도 매도를 했었고 사실 이분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자산을 갖다가 축소하면서 상속세를 마련했습니다. 근데 특이하게 같은 어떤 환경에 처한 이재용 회장은 단 한 주도 팔거나 단 한 주도 담보로 내놓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상속세를 마련했지라는 것이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제 별도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그 역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분을 갖다가 지분을 담보로 이제 재원을 마련했는데 그 지분을 담보로 재원을 마련했으면 다른 세 모녀랑 더불어서 내가 누구에게 지분을 담보로 맡겼다는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왜 공시를 안 했냐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취재가 되냐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용을 갖다가 믿고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저한테 한 5천억 정도 빌려주시면 나의 삼성전자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. 대신 내가 담보로 맡겼다는 것을 갖다가 공시하지 않도록 처분 의뢰서라고 있습니다. 이게 공시에서 반드시 내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는 담보 처분 그 의뢰서를 갖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담보 처분 의뢰서는 내가 작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. 내가 나중에 안 갚겠습니까? 그런 맥락에서 담보 처분 의뢰서를 안 맡겼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사실 담보를 맡겼지만 공시에 의무가 없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취재한 바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합니다.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이제 그 담보를 맡기거나 그 지분을 축소하지 않았다. 그래서 공시에 의무가 없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. 네.